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글로벌 주요 국가의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포함됐고요. 파이어족 어떤 자산을 투자해야 할까? 하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안에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시장의 겨울, Winter is coming입니다. 자산시장이 찾아온 겨울이 꽤 혹독하죠.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뭐 이제 막 새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몰라도 지난 6월에 그 저점에 그 상처가 아직 있죠. 우리 계좌에는. 그리고 그 6월의 저점이 정말 저점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자, 자산 시장에 찾아온 겨울. 그래서 투자 규제 워런 버핏도 2분기에 57조의 손실을 봤대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리고 뭐 이분은 이제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라는 분인데 두물머리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락론, 침체론을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기 침체 피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 다 파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계세요. 각가지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그리고 뭐 이분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얘기하셨던 분인데 부동산도 하락한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그래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조금 버텨주고 있었는데 일부 지역들이 작년 가을 대비해서 꽤 빠졌죠. 그래서 하락론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 잠실 이런 데도 신고가 대비 꽤 낮은 거래들이 막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강수 애널리스트 이분이 내 집은 언제 사도 좋다는 이런 말 제발 믿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용도 아니고 내가 살 집조차 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혹독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파이어족들은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될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자, 고민이 되시죠? 사실 최근에는 뭐 금이나 가상화폐나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다양한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의 그 중심을 이루는 코어 자산, 자산 구성의 중심을 잡는 코어 자산은 어떤 거로 해야 될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자산을 코어 자산으로 삼는 게 좋을까?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모든 자산의 수익률 1870에서 2015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이남우 교수님 책을 읽다가 이 논문에 대해서 알게 돼서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자,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제 써진 연구 논문이고, 이 독일 연방교육연구부하고 미국의 비영리연구소 아이넷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나온 싱크탱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넷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 독일 공동 연구를 한 논문인데요. 모든 자산의 수익률 The Rate of Return on Everything 이렇게 해서 1870년에서 2015년으로 쓰여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자산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자산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자산들 중에서 18세기부터 상당히 긴 기간부터 했어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글로벌 주요 국가의 자산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는 연구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포함됐고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포함된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이렇게 해서 주요 국가들. 왜 이 국가들을 삼았냐면 이제 이런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긴 통계가 남아있는 국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자산 시장이 형성된 그런 나라들 위주로 했고요. 이런 나라들은 놀랍게도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주식이 1700년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자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위주로 해서 자산의 수익률을 따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빌즈는 여기서 단기 채권입니다. 보통은 이제 1년 이내 채권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즈는 장기 채권 10년에서 30년. 그다음에 에쿼티는 지분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의 지분, 주식을 에쿼티라고 표현하고요. 하우징은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지만 상업용 빼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따져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긴 기간으로 봤지만 그 앞에 기간은 이제 1870년부터 1950년 사이는 중간에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전쟁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데이터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단기채는 1.3%, 당연히 뭐 1년 미만 채권이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낮겠죠. 그다음에 장기채는 2.5%, 이거 다 연평균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산 상승분이 7.2%, 그다음에 임대료여원 수익이 5.3%, 그래서 12.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이죠. 그리고 주식은 자산 상승분이 9.2%, 그리고 배당 수익이 3.8%로 13.0%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 건 주식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결론이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코어 자산으로 삼아야 되는 건 아주 오랜 시간 그 안정성과 투자의 수익률이 검증된 부동산하고 주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국내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보시면 부동산의 자산 상승과 임대료를 나눴을 때 임대료가 무려 5.3%나 매년 수익이 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렌트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월 렌트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제외하고 5.3% 남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3% 상정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국내는 월세 베이스가 아니고 전세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이자 레버리지로 전세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도 사용하는 이 좋은 무이자 레버리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약점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주식이 경제 위기가 오면 장기적인 수익률은 높지만 50% 인상 손실도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리스크 해지를 위한 다른 자산을 조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으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인 주식하고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채권, 대체 자산. 채권은 보통은 뭐 단기채보다는 장기채를 많이 섞으시는 편이고, 그리고 대체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그런 실물 자산,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가상화폐도 있겠고, 한국 사람에게는 달러 자산도 있겠고, 다양한 대체 자산을 더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심이 되는 코어 자산은 주식하고 부동산이라는 거, 이게 가장 높은 수익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파이어족의 포트폴리오 시리즈에서 한국형 K시너지 포트폴리오,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주식과 다른 자산들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전자책이죠. 파이어족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하는 현실적 방법, 이 전자책에도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억 원으로 50년을 먹고 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서술을 했으니까요. 영상이나 전자책 참고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한국인이 구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로 검증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성공적인 파이어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마음 파워만이었습니다.